가야겠네. 와, 세상에. 아이고야. 세상에. 진짜. 야. 이게 이제 네. 한양 도성의 안문입니다. 안문. 안문요? 안문. 그러니까 안문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 아니? 여기에서 이제 전령을 내보내고 비밀리에. 그러니까 여기 안문이 있다는 건 중요 지휘부만 알고 나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여긴 막는 장치도 물론 있었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를 통해서 지방군한테 명령을 하달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여라 이러는 명령서들이 이쪽을 통과해갖고 전령을 통해서 다 하달되는 그런 구실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죽은 시신이랄지 이러는 네. 것도 이쪽 문을 통해서 빼내고 전염병 예방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는 문의 형태인데 이 안문 이런 것들이 성문과 안문이 많은 이유는 무슨 공구하니 우리가 적이 저렇게 쳐들어왔을 때 네. 이제 적도 여기를 공략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여기에서도 전략을 짜는데 네, 네. 제일 하는 거는 적을 가만두면 안 돼. 그러니까 비밀리에 정예부대를 이런 데로 내보내가지고 밤에 막 그렇게 습격하는 것처럼 하는 거야. 소리를 내고 막 징을 울리고 갑자기 소리 지르고.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특수부대처럼. 네, 특수부대 가가지고 네네. 계속 가서 그렇게 공격하는 척 하니까 걔네들이 저기 왔다 이러니까 또 자다가 일어나고 자다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피로도를 높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성문이 많은 이유는 네. 이게 성문이 많으니까 기병을 세워가지고 이제 적을 교란하는데 저기는 야습을 하거나 이러는데 성문이 많다는 건 어느 문으로 나올지를 몰라. 아, 맞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문이. 네네네. 그러니까 어느 문에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가고 공격할지를 모르고 적이 너무 급습하니까 놀라고 그 다음에 식량의 보급로를 차단해. 그러니까 적이 이렇게 왔을 네네네. 때. 그러니까 이게서 수성전은 지키는 데는 어떻게 지킬 것인지 최고의 전략과 전술을 마련하는데 적을 가만두지 않고 계속 피로도를 높이고 식량 보급을 차단해 갖고 적한테 타격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심리전을 펼쳐.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왕족을 잡아다가 이거 참수하겠다 니네 항복해라 막 이러고 되고 그러니까 서로의 심리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김유신하고 그렇게 네네. 이제 백제 네네. 그 아주 계백이 싸웠을 때 자기 아들을 내보내잖아. 아, 네, 맞아. 아들을 내보내는 건 너 나가서 죽으라는 거야. 그러면 장군의 아들이 죽었다. 우리도 죽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유신이 그거를 계백의 아들이 왔을 때 죽이지 않는 거야. 죽이면 간단한데 그 죽이면 이제 백제군이 사기가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죽지 않으면 네네네. 이제 까무라치기로 덤벼드니까 안 죽이고 살려보내고 서로의 심리전입니다. 전술. 그냥 고도의 전술이 그 속에 숨겨져 있어가지고 적을 어떻게 제압할 것인지 그냥 화나게 만들고 이렇게 조용히 은밀하게 갖다 침입해가지고 잠 못 자게 하고 보급로 차단하고 여러 술수를 다 쓰는 이런 문도 드러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래 여기는 지휘부만 알아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지만 다 수보로 가려져 그렇죠. 있어서 다 가려져 있었겠죠. 여기 나무까지 가려져 있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이제 거기 안문인지 모르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안문이에요. 그래서 성문과 우리 성문에 많은 이유와 그러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적들이 그 문을 중심으로 이제 관찰을 하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문을 중심으로 방어해야 되는데 언제 어느 순간에 기습이 갖고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애를 먹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심리전을 이용한 도성 공성전은 진짜 심리전으로 펼쳐졌다. 이걸 가장 잘한 민족이 고구려고. 우리가 성 쌓는 DNA를 갖고 있는 건 바로 고구려가 성 쌓는데 귀신들이잖아. 얼마나 성문을 잘 쌓. 그게 다 내려오는지 군대 있을 때도 우리 고참은 이 돌을 얼마나 어디에다 놔야 할 줄 알아. 돌마다 보면 척척 그 사람은 움직이지도 않고 우리가 돌 날아주면 그 돌로 쌓는 것만 해. 그러니까 능률이 올라가는데 그런 DNA가 숨겨 있나 봐요. 그 돌만 봐도 어디에다 놔야 되는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우, 되게 은밀하네요. 그렇죠. 이거 낡고. 이게 진짜 여기가 안문인 것 같아요. 네네, 은밀하네. 네. 그 이니셜 들어가죠. 우리가 이제
내성으로 들어오면 이쪽 길로 이제 네. 계속해서 올라갔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렇게 외성으로 들어오면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 아우, 여기 장난 아니네. 경사도가. 근데 이제 이게 이화동이거든요. 네. 그 이화동도 네. 지난번에 서술락길처럼 네. 그렇게 이제 역사 이런 것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화동이 실제로는 기암 절벽이 많고 쌍계 계곡물이 쌍으로 흘러가지고 조선 양반의 풍류가들이 여기에다 별장처럼 짓고서 여기서 시를 논하고 풍류를 즐겼던 그게 이화동이에요. 근데 그 이화동이 일제시대가 되니까 여기가 좋잖아요. 여기다 일제 적산가옥을 지어가지고 적산가옥이 이제 그러다가 6.25가 되니까 피난민이 여기다 판자촌을 지어. 그래가지고 다 판자촌이에요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여기에 벽화마을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낙산 프로젝트를 이용해가지고 이 집들을 좀 내려가면 이제 벽화들이 엄청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문화 그걸로 만들고 그런 역사를 갖고 있더라고요. 네. 이화의 월백하고 뭐 그러니까 네. 이화라는 말이 이화장도 있었고 네. 그렇게 이제 그 아름다웠던 그 계곡들이 그렇게 있었다는 줄 몰랐네요. 저쪽으로 가보면 네. 바위가 그러니까 엄청 큰 것들이 놓여져 있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여기다 군민 주택단지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래서 사람들 여기 이제 살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하면서 워낙 인구가 많았어가지고 많아지면서 이제 이런 집들이 네. 다 여기까지. 여기에 이제 카페 골목이 엄청 발달했는데요. 네.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런데 이 카페에 들어가면 야경, 서울, 맞아. 서울이 네네. 정말로 잘 보여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야경이 그렇게 멋있는 이 구간이 바로 이제 밤에도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밤에 와야 되겠네. 예, 밤에 이제. 네. 이렇게 가야겠네. 와, 세상에. 아이고야. 세상에. 진짜. 으아. 여기서 아예 이걸 설명하고 가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저 끝에까지를 타라고 그래요. 1타. 여기까지요? 거기 끝까지. 네. 이거를 우리가 옥계석이라고 하고. 네. 이게 옥계석인데 네네. 지붕 역할을 하는 거고. 네네. 이걸 총안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멀리 있는 적을 제압하는 원총안이에요. 이게 여기 뭘 포를 넣나요? 그러니까요. 여기에다 총이랄지 활하고 넣고. 이쪽으로 이제 오시면 여기는 네. 근총안이라고 그래가지고 가까운 적을 제압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원리가 경사가 있네요.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총안, 근총안, 원총안 이렇게 돼 있어갖고 이거를 1타라고 그래. 세상 그래서 1타군요. 1타 강사 이럴 때 1타. 이거를 이제 타부라고 하고 네, 공간에서는 네. 저기 이제 그 갈고리를 네. 걸고 올라오니까 여기다가 네네. 이제 뜨거운 물을 여기서 만들어갖고 붓고 돌로 내리치고 나무로 내리치고 저기 사다리 타고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 공간이 바로 이제 이렇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장이라고 불러. 여장이요? 계집 여자를 쓰고 단장 잠자를 쓰는데 네. 그거와 그 설명하시는 분이 나 네. 그거 이제 보고서 웃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이걸 뭐라고 설명하는 거니 여성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작은 담장이다 이제 여 계집 여자니까 작다 이제 작은 거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다 이러는데 그 사람이 이제 고고학만 전공해서 그래요. 역사학으로 보면 네. 그 여자가 짝이 여자야. 짝이? 짝.
짝꿍 할 때 짝. 아. 그러니까 저 성체와 짝을 이루는 거다. 아, 네네. 그러니까 밑에가 성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짝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걸 작다로 해석하니까 그렇게 웃지 못한 해석과 여성들을 뭐 어떻게 하는 얘기 이런 설명을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실제로 여장은 짝을 이루는 성체와 짝을 이루는 담장이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건 여장. 저걸. 네. 그런데 이게 공성전에서는 저걸 제압하려고 하니까 이 고구려 같은 경우는 적이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는지 그걸 파악한 다음에 깃발로 표시해요. 그러니까 북쪽은 이제 검정색 깃발을 흔들면 사람들이 방어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몰려가고 그런 기능을 고구려는 다 해요. 근데 여기는 그러는 건 그게 이제 물을 할지 칠할지 옹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한양 도성은 옹성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흥인지문에서 봤던 이게 중국인 거 있잖아요. 그거다고 저쪽에 이제 창이면 숙정문 쪽에 가면 곡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만 딱 옹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을 하기 위한 그런 도성은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고 저쪽으로 가면 여장이 더 낮아져. 근데 이게 여기다 흙을 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논리에 따르면 이렇게 쓰지도 못해. 쓰면 조개 바로 표적이 되겠는데요? 엎드려 있어. 엎드려서 활을 써야 되는. 아니, 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숨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명이 방어하면 3명이 공격하지 않으면 뚫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성이었는데 이 한양 도성은 제가 볼 때는 임진왜란 때 약간 전투했을 때 좀 사용하고 그 전 단계랄지 이런 이후에도 되게 남한산성이나 북한산성에서 그렇게 이제 싸우려고 했지 여기는 그런 역할을 안 했다. 다시 한번 이 부분별로 명칭이랑 좀 기능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예. 이게 이제 그 어깨. 네, 어깨석.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이 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빗물이 그러니까 화강암이 특히 구조로 돼 있어서 그리고 이거를 이제 총안이라고 하는데 총안은 이렇게 이제 그 3개가 있는데 양쪽에 있는 걸 원총안. 멀리 있는. 우리가 이제 총도 개발하잖아요. 화승총.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쏘고 가까이 여기 성벽에 붙어서 올라오는 애들은 그 활과 총을 이제 그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직각으로. 이게 여기는 좁고 이렇게 직각으로 들어가 있네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타구는 저기 이제 여기다 쇠 갈고리 걸어서 올라올 때 여기서 뜨거운 돌 던지고 물 붓고 뜨거운 물 붓고 물에도 가열해가지고 뜨거운 물에 부어요. 막. 그러니까 모래, 놀래가지고. 뜨거운 모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놀래서. 근데 이것 중에 제일 한국에 정말로 이렇게 이제 한양 도성은 여러 가지 이런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제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드는 건 우리가 저기 수원에 있는 화성이에요. 수원 화성. 동야동의 수원 화성을 만드는데 서양의 모든 성곽이랄지 이런 것도 조사해가지고 대단하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미흡한 점을 다 보완해서 수원 화성 만들어. 거기는 물루도 있고 옹성도 만들어 놓고 치성도 두고 이래가지고 저걸 완벽히 제압할 수 있는 한국의 과학이 총 직결돼서 그러면서도 또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거. 우리가 이걸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수원 화성에 가면 수원 화성 가봐야겠네요. 정말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어놔서 조선의 최고의 과학이 집성된. 그러니까 거기는 돌도 이렇게 들어올리는 것도 다 정약이가 만들었잖아요. 돌에 올리는 거 갖고. 그러니까 더 일도 쉽게 빨리 하고 일도 쉽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명이 이제 근무했고 이름도 거기다 다 적어놔가지고 누가 그렇게 담당했고 이렇게 했는가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해놔서 천재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정약은 정말로 뛰어난 학자이면서도 실용적인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그런 학자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